냉장고에 그냥 둔 오이와 냉동실에 얼린 오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아삭할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냉장 보관한 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딱 한 가지 단계만 지키면 냉동한 오이가 냉장고에 둔 오이보다 오히려 더 꼬들꼬들하고 아삭하게 살아납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오이가 한 봉지에 5개씩 묶여서 정말 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갑게 잔뜩 사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며칠만 지나면 끝부터 물러지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결국 반 이상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바로 지난달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5개들이 한 봉지를 사왔는데 그 중에 3개를 손도 못 대고 버렸거든요. 그게 한 달이면 거의 15,000원이에요. 1년이면 10몇만 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사는 살림인데 이렇게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으실 거예요. 오이를 냉동실에 얼려서 1년 내내 아삭하게 꺼내 먹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냉동하면 당연히 물러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단계만 지키면 신기하게도 냉동한 오이가 더 맛있어집니다. 오늘은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했어요. 첫째, 목적에 따라 골라 쓰는 오이 냉동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냉동 오이로 5분 만에 뚝딱 만드는 밥도둑 반찬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셋째, 오이처럼 냉동실에 넣어두면 훨씬 편하고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채소 3가지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깜짝 보너스 활용법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아끼는 살림 팁만은 아니에요. 오이는 우리 어르신들 몸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그 이야기도 중간중간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정리도 되고 건강 상식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살림 꿀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이를 냉동했다가 꺼냈더니 물컹물컹해져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 이런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냉동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냉동하기 바로 전에 딱 한 가지 단계를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그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앞으로는 절대로 물컹한 냉동 오이를 만들지 않으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무게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예요. 거의 물 덩어리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걸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 안에 가득 들어있던 그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늘어난 얼음 알갱이가 오이의 세포 하나하나를 안에서부터 찌르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동했을 때 터진 세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조직이 흐물흐물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얼리기 전에 그 여분의 수분만 미리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알갱이가 생길 물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포가 덜 터지고 아삭함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 그 여분의 물을 어떻게 빼느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소금에 살짝 절이는 거예요. 이게 왜 통할까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김치 담그시기 전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셨죠. 그게 바로 삼투압이라는 원리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 쪽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오이세포 안에 있던 자유로운 수분이 바깥으로 쭉 빠져나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식품영양 자료를 봐도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세포 안에 물이 빠지면서 세포막이 안쪽으로 수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물이 빠져도 오이의 단단한 세포벽 덕분에 전체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포벽이 일시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로 냉동을 하면 안에 물이 적으니까 얼음이 적게 생기고 세포벽은 단단하니까 얼음이 밀어내는 팽창 압력도 훨씬 잘 버텨냅니다. 그래서 해동한 뒤에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날 만큼 식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식품 연구에서도 냉동하기 전에 미리 수분을 빼주는 처리를 하면 냉동 오이의 보관 기간과 식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직접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얼린 오이는 해동하면 샐러드는커녕 볶음 요리에 넣기도 민망할 만큼 흐물거립니다. 손으로 집으면 으스러질 정도예요. 반면에 소금에 절이고 물기를 꽉 짜서 얼린 오이는 해동한 뒤에도 씹는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양념까지 훨씬 잘 배어듭니다. 냉장고에 며칠 두어서 살짝 숨이 죽은 오이보다 오히려 더 아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딱 3단계예요. 첫째, 얼리기 전에 소금을 살짝 뿌린다. 둘째, 10분 정도 기다린다. 셋째, 빠져나온 물기를 꼭 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나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3가지 냉동법도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오이 냉동법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 3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얼리느냐에 따라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오늘 저녁에 바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통째로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이에요. 먼저 오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닦아주셔야 해요. 표면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냉동실에서 그 물이 하얗게 서리로 끼고 식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귀찮으셔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물기를 다 닦았으면 오이를 한 개씩 랩으로 빈틈없이 감싸줍니다. 한 개씩 따로 싸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쏙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퍼백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눌러서 빼고 입구를 닫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통째로 얼린 오이는 나중에 방망이로 통통 두드려서 만드는 오이탕탕이 같은 요리에 가장 잘 어울려요. 꺼낸 다음에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거나 찬물에 잠깐 헹궈서 겉만 반쯤 녹으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썰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 냉동하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정말 여러 요리에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먼저 오이를 약 5m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해동 후에 흐물거릴 수 있으니까 두께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썰어둔 오이에 오이 한 개당 소금 한 자밤 정도를 골고루 뿌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오이에서 물이 촉촉하게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 찬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짠기를 빼고 손이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최대한 꽉 짜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빼고 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오이 무침은 기본이고 김밥 속 재료로도 쓸 수 있고 냉면 위에 올리는 고명으로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정말 든든하죠. 세 번째는 썰어서 살짝 데친 다음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불을 쓰는 요리에 특히 편한 방법이에요. 오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팔팔 끓는 물에 딱 10초만 넣었다가 바로 꺼내주세요. 10초가 넘어가면 오이가 너무 익어서 아삭한 맛이 사라지니까 이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꺼낸 오이는 곧바로 얼음물이나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 뜨거운 기운을 빨리 식혀야 색도 곱고 식감도 살아납니다. 다 식으면 물기를 꽉 짜고 지퍼백에 담아 냉동하면 끝이에요. 이 방법으로 얼린 오이는 찌개나 볶음처럼 불에 익히는 요리에 넣을 때 가장 좋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대로 냄비에 넣으면 되니까 따로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애써 얼린 오이를 다 망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물기가 남은 상태로 냉동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냉동실 안에서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오이 조직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얼리셔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로 급하게 해동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세포 조직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꺼내자마자 물이 흥건하게 나와버려요. 해동은 반드시 실온에서 15분 안쪽으로 하시거나 봉지째 찬물에 담가서 천천히 녹여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사과나 토마토, 바나나 같은 과일과 같은 칸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 과일들은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도 에틸렌 가스가 채소의 숙성을 빠르게 만든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가스 때문에 오이가 냉동하기도 전에 이미 무르고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 주세요. 이 3가지 냉동법과 주의사항만 알아도 이제 마트에서 오이 한 봉지를 통째로 사와도 단 1개도 버리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이가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좋은지도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물만 많은 싱거운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십니다. 오이 1개에는 칼륨이 거의 280mg이나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 자료를 보면 칼륨은 우리 몸 안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짠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짜게 드신 날 오이를 곁들이면 이 칼륨이 짠기를 빼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혈압이 높은 어르신 20분에게 12일 동안 꾸준히 오이를 드시게 했더니 혈압이 의미 있게 내려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평소 식탁에 오이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냉동실에 오이를 채워두면 이런 건강한 반찬을 사철 내내 손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얼려둔 냉동 오이로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밥도둑 반찬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 오이를 꺼내놓고도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2가지 반찬은 신기하게도 냉동 오이로 만들었을 때 생오이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만들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탕탕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이를 탕탕 두드려서 만드는 무침인데요. 냉동 오이로 만들면 식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냉동실에서 꺼낸 오이를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거나 찬물에 가볍게 헹궈서 겉만 살짝 녹여주세요. 완전히 다 녹이지 않아도 됩니다. 반쯤 녹은 상태가 딱 좋아요. 그 상태에서 위생 비닐봉지에 오이를 넣고 칼등이나 방망이로 통통 두드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개줍니다. 너무 크게 쪼개진 건 손으로 뜯거나 칼로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에 다진 마늘 반 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소금 반 작은술,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나 고추기름을 살짝 더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두드리다 보면 오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절대로 따라 버리지 마세요. 이 물이 바로 냉동 오이가 녹으면서 나오는 천연 오이즙이에요. 여기에 식초랑 설탕, 다진 마늘이 섞이면서 그릇 바닥에 새콤달콤한 국물이 자작하게 고입니다. 이게 바로 오이탕탕이의 진짜 핵심 맛이에요. 생오이로는 절대 이 국물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냉동 오이를 두드리면 단면이 울퉁불퉁하게 거칠어지는데 그 거친 면에 양념이 스펀지처럼 쏙쏙 깊이 배어듭니다. 그래서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감칠맛이 확 퍼져요. 무더운 여름날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이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오이 무침이에요. 오이탕탕이보다 더 간단한데 식감은 오히려 더 꼬들꼬들합니다. 냉동 오이를 10분에서 15분, 실온에서 녹인 다음 5mm 두께로 썰어주세요. 썰어둔 오이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5분에서 10분 절여줍니다. 한 번 더 절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생기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절인 오이를 찬물에 한번 헹구고 이번에는 물기를 손으로 꽉 짜주세요. 오이탕탕이와 정반대입니다. 오이무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양념이 묽어지지 않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물기를 짠 오이에 참기름 한 큰술과 맛소금 한 꼬집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접시에 담고 통깨를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 조금 더 깊은 맛을 원하시면 고춧가루 반 작은술과 다진 마늘 약간을 더해주세요. 감칠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두 반찬의 차이를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탕탕이는 물기를 절대 짜지 않습니다. 오이무침은 물기를 꽉 짭니다. 이 차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두 가지 반찬 모두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냉동실에 오이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바로 꺼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님은 예전에 위장이 약하셔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잘 못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입맛이 없으셨는데 냉동 오이로 만든 오이 무침을 알게 되신 뒤로는 밥상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미리 절여서 얼려두니까 언제든 오븐이면 새 반찬이 뚝딱 나오고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속도 편안해지셨대요. 실제로 오이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점에서도 오이는 참 고마운 채소예요. 임경자님은 이제 냉동실 한 칸을 아예 오이칸으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이가 우리 어르신들 몸에 왜 이렇게 좋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걸 아셔야 오이를 냉동실에 채워두는 게 단순히 돈 아끼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는 걸 진짜로 느끼시거든요. 오이가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보충이에요. 오이는 무게의 96%가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의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여름철에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알고 보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오이를 한 조각 드시면 물만 마시는 것보다 칼륨 같은 미네랄까지 같이 보충되기 때문에 몸에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냉동실에 둔 오이를 살짝 녹여 냉국으로 드시면 더운 날 수분 보충에 그만이에요.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오이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 안에서 짠 소금기, 그러니까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식탁이 어떤가요? 국, 찌개, 김치, 젓갈까지 짠 음식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들면 혈압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짠 음식에 오이 반찬을 곁들이면 칼륨이 그 짠기를 빼내는 걸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이 12일 동안 꾸준히 오이를 드신 뒤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오이 한 접시 올리는 작은 습관이 긴 세월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이에는 비타민 K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이 껍질 쪽에 많아요. 그래서 오이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우리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서 살짝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르신들에게 뼈 건강은 곧 자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한 식품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데쳐서 급속 냉동했을 때 이 비타민 K가 6달이 지나도 거의 90% 가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냉동하면 영양소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동오이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 성분들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런 노화에 따른 눈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너스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오이를 눈 위에 올리면 피로한 눈을 직접 시원하게 풀어주기도 하죠. 안으로 먹어서도 좋고 밖으로 올려서도 좋은 채소가 바로 오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와 장 건강이에요. 울산의 임경자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오이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서 변비를 막아줍니다. 수분도 많으니까 변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렇게 채소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게 몸에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100g에 10몇 칼로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채소예요. 그러니 체중이 걱정이신 분들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봐도 오이가 그냥 물만 많은 싱거운 채소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수분 보충, 혈압 관리, 뼈 건강, 눈 건강, 그리고 소화까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두루 챙겨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제철에 싸게 잔뜩 사서 그냥 썩혀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냉동법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제대로 손질해서 얼려두면 사철 내내 이 좋은 영양을 식탁에서 손쉽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냉동 오이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별미를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이 냉국입니다. 더운 여름날 입맛 없을 때 그만이에요. 냉동 오이를 살짝 녹여 얇게 채 썰고 찬물에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소금 약간, 다진 마늘 조금을 풀어 새콤달콤하게 국물을 만든 다음 채 썬 오이를 넣고 얼음 몇 조각만 띄우면 됩니다. 냉동 오이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원한 국물이 되니까 얼음 없이도 충분히 시원해요. 여기에 쪽파를 송송 뿌리면 아까 냉동해둔 쪽파까지 한 번에 활용되죠. 더운 날 땀 많이 흘리셨을 때 이 냉국 한 그릇이면 수분도 채우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냉동한 오이를 얼마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짠 뒤 제대로 냉동하셨다면 2달에서 석 달은 충분히 아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오이는 가급적 냉동실 안쪽 깊은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퍼백에 얼린 날짜를 적어 두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음식 안 버리는 살림의 진짜 비결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냉동 오이를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짝 녹여서 무침이나 냉국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통째로 얼린 오이를 완전히 녹여 생으로 베어 물면 아무래도 갓단 생오이만큼 단단하고 시원한 느낌은 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념을 입히는 무침이나 국물에 넣는 냉국, 불에 익히는 찌개와 볶음에는 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 냉동 오이는 그 쓰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베어 무는 용도가 아니라 양념과 국물에 어우러지는 용도라고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적게 넣으면 수분이 잘 안 빠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질까 걱정되시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오이 1개에 소금 1자반. 그러니까 손가락 3개로
살짝 집은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절인 뒤에 반드시 찬물에 한번 헹구기 때문에 짠맛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헹구고 물기만 꽉 짜면 짠기는 거의 남지 않고 아삭함만 남습니다. 처음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손에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한 번에 몰아서 손질하는 습관입니다. 오이가 쌀 때 한 봉지 사오시면 그날 오후에 아예 작정하고 한꺼번에 손질해 보세요. 오이는 썰어서 절여 얼리고, 애호박은 잘라서 말리고, 버섯은 다듬어 나누고, 쪽파는 송송 썰어 담고요.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그 다음 두세 달 동안은 반찬 준비가 정말 편해집니다. 저녁마다 뭘 해 먹을지 고민하던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달력에 냉동 손질하는 날을 하루 정해두시면 살림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셔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세 가지 채소를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이 한 봉지만 딱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한번 성공해서 아삭한 냉동 오이를 직접 맛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실 거예요. 작은 성공 하나가 좋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냉동실에 넣어두면 좋은 게 오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채소 세 가지는 냉동하면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채소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채소는 냉동하면 감칠맛이 몇 배로 진해진다는 사실을 미리 살짝 예고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채소들은 냉동하면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냉장고에 뒀다가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제대로 손질해서 냉동실에 채워두시면 장 보는 횟수도 줄고 매일 저녁 반찬 준비 시간도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채소는 애호박이에요. 애호박은 냉장고에 그냥 두면 사나흘 만에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잘라보면 안에서 물이 줄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계만 더 거치면 몇 달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찌개나 볶음에 쓸 크기로 잘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르고 나서 바로 냉동하면 안 됩니다. 자른 애호박을 채반이나 키친타월 위에 펼쳐두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연 건조시켜주세요. 표면의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줘야 냉동실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꺼낼 때도 필요한 만큼만 쏙쏙 떼었을 수 있습니다. 건조가 끝나면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하면 돼요. 이렇게 해두면 된장찌개 끓일 때도 호박볶음 할 때도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넣으면 되니까 매번 손질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합니다. 보관 기간은 2달에서 석 달 정도예요. 두 번째 채소는 버섯입니다. 자, 아까 예고해드린 그 채소예요. 버섯을 냉동하면 물러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버섯은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훨씬 더 진하게 우러나와요. 한 요리과학 자료에 따르면 버섯을 냉동했을 때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버섯은 감칠맛이 8배까지 늘어나고 팽이버섯은 면역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13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 버섯으로 끓인 찌개나 볶음이 생버섯으로 만든 것보다 국물 맛이 더 깊어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버섯은 종류별로 냉동법이 조금씩 달라요. 팽이버섯은 가장 간단합니다. 밑동만 잘라내고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빼고 그대로 냉동하면 끝이에요. 꺼낼 때는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면 바로 풀리면서 쓸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그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 한 번 쓸 분량씩 나눠서 냉동하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군 다음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 냉동하면 돼요. 표고버섯은 냉동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바로 넣으면 되고 따로 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섯은 종류에 상관없이 냉동 보관하면 2달에서 석 달은 거뜬히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 채소는 쪽파입니다. 쪽파는 한 단씩 사면 다 쓰기도 전에
시들어서 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채소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손질해서 냉동해두면 그 고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쪽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냉동실에서 서로 들러붙어 한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물기를 다 뺀 쪽파를 송송 썰어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냉동한 쪽파는 따로 해동할 필요 없이 국이나 찌개에 바로 넣어도 되고 계란말이나 부침에 솔솔 뿌려도 되고 느끼한 요리에 색과 향을 더할 때도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냉동 쪽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한 단에 2, 3천 원 하는 쪽파를 절반도 못 쓰고 버리는 일이 이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 3가지 채소를 오이와 함께 한꺼번에 손질해서 냉동실에 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 보는 횟수가 줄고 매일 저녁 반찬 고민이 사라지고 한 달 식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냉동실은 이제 고기만 넣어두는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한 살림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이를 냉동할 때는 소금에 절여 수분을 먼저 빼야 해동 후에도 아삭함이 살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통째로 얼리거나 썰어서 절여 얼리거나 데쳐서 얼리시면 돼요. 둘째, 냉동 오이로 만드는 오이탕탕이는 물기를 절대 짜지 말고 오이 무침은 물기를 꽉 짠다. 이 차이만 기억하세요. 셋째, 애호박은 잘라서 8에서 10시간 말린 뒤 냉동하고 버섯은 냉동하면 감칠맛이 오히려 깊어지고 쪽파는 송송 썰어 바로 냉동하면 몇 달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약속드린 깜짝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활용법입니다. 냉동 오이를 얇게 썰어서 작은 지퍼백에 몇 장만 따로 넣어두세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거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고 나서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다 싶을 때 냉동실에서 꺼내 눈 위에 잠깐 올려보세요. 차갑고 수분이 가득한 오이가 눈의 열기와 피로를 시원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따로 오이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피부에도 좋으니까 냉동 오이 한 봉지로 반찬도 만들고 피로도 풀 수 있는 일석이조 활용법이에요. 음식 말고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오늘 저녁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냉동오이로 오이탕탕이에 도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버섯이나 쪽파부터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실 건가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가장 자주 버리게 되는 채소가 무엇인지도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오이인지, 대파인지, 아니면 두부나 콩나물인지, 여러분이 가장 속상하게 버리는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재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고민을 함께 풀어 드리는 게 바로 이 채널이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쓰는 살림 꿀팁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